스페인 마드리드 근교 여행, 특히 쾰카에 대한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 와,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 절벽 도시 사진들을 쭉 보다 보니까요. 단순한 풍경 너머에 아주 재미있는 질문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 어떤 질문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 위에 고립된 중세 요새가 20세기 스페인에서 가장 전위적인 그 추상 미술의 심장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요. 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쾰카 여행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에요. 아, 정말요? 네, 쾰카는 그냥 예쁜 소도시가 아니거든요. 1996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인데 그 지리적인 고립성 때문에 과거 모습이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점이 현대 예술가들한테는 세속을 벗어난 완벽한 안식처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어준 거죠. 아, 세상과 단절된 곳이라 오히려 더 자유로운 예술이 가능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드리드에서 쾰카로 가는 그 여정부터 시작해서요. 이 도시의 가장 오래된 공간과 가장 현대적인 예술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그 매력적인 부조화의 현장을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마드리드에서 이 신비로운 도시로 들어가는 관문부터 열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고속열차랑 버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던데 각각의 경험이 꽤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여행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겠죠? 시간을 아껴서 쾰카에 더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단연 고속열차, 아베입니다. 아베, 네, 마드리드 아토차역에서 출발하면요. 스페인 중부의 그 광활한 라만차 평원을 정말 스치듯이 지나서 약 1시간 만에 쾰카 페르난도 소벨역에 도착하죠. 와, 라만차 평원이요? 그럼 혹시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 돌진했던 바로 그 무대를 달리는 경험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동하는 시간마저도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와, 멋진데요? 반면에 버스는 좀 더 여유로운 선택지겠고요. 네, 버스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대신 차창 밖으로 변하는 풍경을 좀 더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비용도 물론 더 저렴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고속열차역이든 버스터미널이든 우리가 진짜 가려는 구시가지, 그 절벽 위의 도시와는 조금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맞아요. 두 곳 다 외곽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는 그럼 어떻게 이동해야 하죠? 근데 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L1 버스가 어떻고 택시비가 얼마고 이런 자잘한 정보는 사실 계속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역이나 터미널에서 내리자마자 카스코 안 뜨고 즉 구시가지 방향 표지판을 따라서 시내버스를 타면 아주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버스를 타면 바로 가는군요. 네, 버스가 곧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할 텐데 창밖으로 서서히 드러나는 협곡과 절벽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 이제 진짜 쿠엔카에 왔구나 하고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드디어 쿠엔카에 도착했습니다. 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정말 이건 압도적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후카르강이랑 우에카르강이 수백만 년 동안 깎아낸 거대한 협곡, 그리고 그 아찔한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건물들. 이야, 8세기의 무슬림들이 왜 이곳을 천혜의 요새로 삼았는지 그냥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옷길, 가파른 계단, 심지어 막다른 길까지. 아, 전부 외부의 침입을 어렵게 하려는 장치였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런 폐쇄적인 구조가 아이러니하게도 20세기 예술가들한테는 외부 세계에 방해 없이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다는 거죠. 그 상징적인 풍경이 바로 매달린 집 카사스 콜가다스군요. 정말 이름 그대로 절벽에 턱하니 매달려 있네요. 네, 14, 15세기에 지어졌다고 하니 저 좁은 공간을 어떻게든 써보려던 중세 사람들의 절박함이랑 지혜가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아예 절벽 밖으로 집을 확장시켜버린 거죠. 그 나무 발코니가 허공에 떠 있는 구조를 보면 지금 봐도 좀 아찔해요. 네, 저도요.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현재 남아있는 단 세 채의 매달린 집 중 하나가 바로 스페인 추상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이 그거잖아요. 쿠엔칼에서 가장 오래되고 상징적인 건축물 안에 20세기 스페인의 가장 전위적인 예술작품들이 걸려있는 셈이니까요. 네, 그렇죠. 이야, 이보다 더 극적인 대비가 있을까요? 마치 중세의 투박한 갑옷 안에
막 혈안대적인 심장이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미술관이 1966년에 예술가 페르난도 소벨의 주도로 문을 열었어요. 당시에 프랑코 독재 시절이라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는데 그때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갈망하던 엘파소 그룹 같은 추상 미술가들을 이곳 쿠엔카로 모아 모은 거죠. 아, 세상과 단절된 듯한 이 절벽 도시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가장 자유로운 캔버스가 되어준 셈입니다. 그 매달린 집과 협곡의 풍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자료에는 산 파블로 다리가 언급되어 있네요. 네, 푸엔테 데 산 파블로. 그런데 이 다리가 20세기 초에 지어진 붉은색 철제다리라고요? 그럼 수백 년 된 중세 건물 바로 앞에 현대적인 철제 구조물이 있는 셈인데 처음 지어졌을 때 경관을 해친다는 반발 같은 건 없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실제로 초기에는 그런 논란이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이 다리마저 쿠엔카 풍경에 완벽하게 녹아들었어요. 오히려 16세기 석조다리가 무너진 자리에 세워진 이 철제다리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쿠엔카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다리 위에서 고소공포증을 잠시만 이겨내고 매달린 집을 바라보면 정말 시간을 초월한 듯한 감동을 느끼게 될 겁니다. 최고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다리를 건너 구시가지 중심으로 들어서면 이제 마요르 광장이 나오겠군요. 형형색색의 건물들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아주 활기차 보입니다. 네, 쿠엔카의 심장부죠. 그리고 그 중심에 쿠엔카 대성당이 있고요. 스페인 최초의 고딕양식 성당이라고 하던데 이 성당에도 쿠엔카의 그 독특한 과거와 현재의 공존이라는 테마가 담겨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12세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던 자리에 지어진 성당인데 외관만 보면 전형적인 노르만 고딕 양식의 아주 고풍스러운 성당이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방문객들은 깜짝 놀라게 돼요. 왜요? 오래된 석조 기둥과 아치 사이로 보이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놀랍게도 전부 현대 추상화거든요. 와, 정말요?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추상화라니 그건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작품들입니다. 전통적인 성경 속 인물 대신 강렬한 색채와 기하학적인 형태가 빛을 통해서 성당 내부를 가득 채우는 거죠. 와, 처음에는 신성모독이라는 비판도 좀 있었지만 지금은 쿠엔카 대성당을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800년 된 공간에서 현대 미술의 빛으로 기도를 올리는 경험. 이거야말로 쿠엔카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가파른 돌길을 오르내리면서 중세 요새랑 현대 미술을 함께 보니까 와, 에너지가 꽤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이 척박한 땅에서 이 도시를 지키던 사람들은 과연 뭘 먹고 힘을 냈을지 궁금해지네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쿠엔카 음식은 목동과 사냥꾼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아주 투박하고 진한 맛이 특징이에요. 먼저 모르테루엘로라는 음식을 꼭 맛보셔야 합니다. 모르테루엘로. 좀 생소한데요. 돼지 간을 비롯해서 여러 사냥고기랑 빵가루, 향신료를 넣고 오랫동안 끓여서 만든 진한 파테 같은 요리예요. 겉보기엔 평범한데 한 입 먹어보면 거친 산악지대의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듯한 기쁜 맛이 납니다. 오, 굉장히 모험적인 파테네요. 확실히 미식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식 같습니다. 또 다른 대표 요리도 있던데요. 아호아리에로도 빼놓을 수 없죠. 아호 아리에로. 네, 이름에 재미있는 역사가 담겨 있어요. 아호는 마늘, 아리에로는 노새 몰입꾼을 뜻하거든요. 아, 노새 몰입꾼의 마늘 요리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과거에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내륙까지 소금에 절인 대구를 운반하던 상인들이 길 위에서 간단히 만들어 먹던 음식에서 유래했죠. 염장 대구와 감자, 마늘, 올리브유. 정말 단순한 재료지만 그들의 고된 여정이 담긴 소박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요리입니다. 와, 음식 하나에도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알고 먹으면 맛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겠어요. 디저트로는 알라후라는 전통 과자가 있던데 이것도 혹시 이슬람 문화에 영향이 남아있는 건가요? 오, 정확합니다. 꿀과 아몬드, 향신료로 만드는 방식에서 아랍 문화의 흔적을 엿볼 수 있죠. 물론 이 지역을 대표하는 만체고 치즈랑 템프라니오나 가르나차 품종으로 만든 라만차 와인을 곁들이는 것도 필수 코스고요. 여기가 유럽의 와인 창고라 불릴 만큼 거대한 와인 생산지니까요. 도시 자체도 충분히 비현실적인데 근교에는
아예 마법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우다드 엔칸타다, 매혹된 도시라는 뜻이죠. 네, 쿠엔카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자연이 빚은 거대한 조각공원이에요. 수백만 년 동안 비와 바람이 석회암을 깎아내면서 마치 버섯, 강아지, 거인의 얼굴 같은 기이한 형상들을 만들어냈어요.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가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도 믿을 만큼 아주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 그렇다면 쿠엔카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 추상 미술가들도 이곳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겠네요. 자연이 만들어낸 추상 조각을 보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인위적인 형태가 아닌 자연의 본질과 우연히 만들어낸 형태. 이게 바로 추상 미술이 추구하는 바와 맞닿아 있거든요.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산책로를 따라 기묘한 바위들 사이를 걷다 보면 왜 쿠엔카가 예술가들에게 특별한 땅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쿠에르보강 발원지의 신비로운 폭포도 그렇고요. 자연 자체가 거대한 예술 작품인 셈이에요. 자, 이제 여행의 막바지입니다. 현지인처럼 이 도시를 즐기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해볼까요? 스페인 하면 딱 떠오르는 시에스타 문화. 쿠엔카에서는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쿠엔카에서도 시에스타는 중요하죠. 다만 이걸 낮잠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를 위한 긴 휴식 시간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아, 긴 점심시간이군요. 네, 보통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인데 마요로 광장 주변의 식당이나 주요 관광지는 대부분 문을 엽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맞춰서 점심을 먹으면 현지인들이랑 어우러져서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저녁 식사는 그럼 언제쯤 하나요? 보통 9시 이후에 시작하니까 우리에겐 거의 야식 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언급됐던 그 가파른 돌길. 이건 정말 단단히 준비해야겠어요. 그럼요. 쿠엔카 구시가지를 여행할 때 하이힐은 제양과도 같습니다. 반드시 발이 탄한 운동화를 신으셔야 해요. 그리고 고도가 해발 1000m에 가까워서 공기도 좀 다르고 한여름이라도 해가 지면 금방 서늘해져요. 가벼운 외투 하나 챙기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식당에서의 팁 문화는 어떤가요? 스페인에서 팁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서비스에 정말 만족했다면 감사의 표시로 식사 비용의 한 5에서 10% 정도를 남기는 게 일반적인 예의로 통하죠. 그리고 주말에 방문하신다면 인기가 많은 레스토랑이나 마드리드로 돌아오는 고속열차는 미리 예약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작은 절벽 도시에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몰려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니까요. 오늘 쿠엔카를 깊이 들여다보니 이 도시가 단지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중세 도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또 고립과 개방, 자연과 예술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충돌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쿠엔카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지가 아니라 여행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도시예요.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만약 쿠엔카가 평지에 세워져서 외부와 쉽게 교류하는 번영한 상업 도시였다면 과연 20세기 스페인 추상미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 도시의 가장 큰 축복은 현대적인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바로 그 고립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쿠엔카는 당신에게 세상의 단 하나뿐인 특별한 여행지로 기억될 겁니다.